시작합시다. 목소리 들리죠? 네. 네, 한 40분 가까이. 오늘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매일 바쁩니다. 그죠? 네, 오늘은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지만은, 당일에, 시장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저번 주에 방송 일주일간의 매매, 그죠? 우리가 또 일주일 동안에 또 제가 무료방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무료방에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간의 매매, 그리고 또 향후의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과거부터 미래까지 흐름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되게 거창하게 써놨습니다. 6월 시장의 전망. 그죠? 6월 돼봐야 알지. 그죠? 그렇게 좀 이야기 해드리고요. 일단 이번 주 시장 오늘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실제적으로. 그죠? 오늘 매도한 종목을 한번 잠깐만 보게 되면요. 일단은 유진테크라는 종목을 오늘 매도를 했습니다. 맞죠? 유진테크라는 종목을 매도를 했고요. 매수가는 사실은 지금 당장 기억은 나진 않습니다만은 보시다시피 3일 연속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20% 정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20% 정도 수익으로 매도를 했고요. 상하프론테크라는 종목도 우리가 오늘 매도를 했습니다. 어제 매수를 했죠. 그죠? 어제 매수를 해가지고, 주가가 오늘 다시 한번 장중에 급등. 늦게 팔아도 수익이었겠죠. 또 이렇게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AD 테크놀리지. 다들 아시죠? 그죠? AD 테크놀리지라는 종목도 우리가 매도를 했습니다. 수익률은 대략적으로 역시 한 15% 이상, 수익이 나오면서 역시 주가가 또 급등을 했고요. 그 이외에 모터렉스 같은 종목들도 오늘 그죠? 장중에 10% 이상 또 급등을 하면서 우리가 어제 그저께 그리고 오늘까지 매수를 하면서 또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제가 이제 계산은 못 해봤습니다만은 오늘 주식 판 거 오늘 차익한 물량만 합치니까 대략적으로 50% 정도 수익은 나왔던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오늘 유진테크, AD 테크놀리지, 모터렉스 또 몇 개 종목들 더 판 것 같은데 사실 기억은 나지는 않고요. 전반적으로 좋은 시장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조금 더 자랑을 해볼까요? 복귀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제는 뭐 팔았죠? 어제 테스를 팔았네요. 그죠? 테스 기억하시죠? 테스를 팔았는데 주가가 어제 15%까지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매수를 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 LNF도 팔았네요. 그죠? 어제 LNF. 우리가 매수하고 하루 정도 지났는데 또 주가가 어제 또 15% 정도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번 주에, 자랑을 좀 해도 상관없을 겁니다. 다들 1000명 이상 저랑 보셨기 때문에 이번 주에 매도한 누적 수익률은 사실 100%는 이미 넘어갔습니다. 보유한 종목 빼고요. 차익한 종목들도 빼고 누적 수익률은 이제 100%를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명성 TNS 같은 것들, 이노메트리, 그죠? 또 풍국주정 오늘 아침에 15%까지 급등했었죠, 그죠? 그다음에 알려드린 슈피앤코리아 이틀 동안에 20% 이상까지 급등을 했는데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전문가들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맨날 자랑하고 가입해라고 약 팔고 그죠? 인터넷 방송이니까 좀 편하게 좀 진행을 합니다. 그죠? 약 팔고 가입해라 수익 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수익에 대한 것들은 크게 여러분들한테 어필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필을 하고 싶은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수익을 내는 과정들이 정상적이었던 흐름이냐라는 거죠. 제가 이제 항상 비유를 또 농담을 유머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런 유머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못하는 저는 이제 경상도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사투리로 똥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꼴통 똥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똥통이 어느 날 갑자기 시험을 쳤는데 찍기를 잘 했어요. 엄청 잘 찍은 거야. 그래서 시험이 엄청 잘 친 거지. 그러면 그 다음 시험도 잘 치느냐라는 거지. 못 칩니다. 한 번의 재수는 가능하지만 두 번, 세 번은 실패죠. 반면에 우동생 같은 경우에 시험을 치다 보면 실수로 답안지를 밀려서거나 하면서 망할 수가 있어요. 사실 시험이라는 것도.
근데 그러면 그 친구가 그 다음 시험 또 망하느냐?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익을 논하기에 앞서가지고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수익을 냈는데 이 과정들이 과연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주식이라는 건요, 매수를 하다 보면 자꾸 수익 이야기라고 전문가들도 계속 수익에 대해서 논하는데 틀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전문가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 투자자에서 전문가가 된 사람이죠. 엄청나게 예전엔 전문가들한테 돈을 많이 뱉었거든요. 정말로요. 10년 전에 그 안 좋은 시절에 99만 원짜리 방송도 들어봤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요새는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거는 뭐다? 우리가 물론 결과만을 쫓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익만 나면 되지 않느냐? 뭐로 가더라도.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바닥에서 주식시장에서 결과만 쫓아가가지고 성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제가 전문가 활동을 하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고요. 현재도 마찬가지고. 잠깐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 대표님 당신은 신입니다. 으쌰으쌰 했지만 뭐다? 결국은 1년, 2년 지나니까 전부 다 망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광고를 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을 잘 하지 않는 이유는 뭐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조금이라도 배워가지고 여러분들 자산이 좀 늘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서두는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장중에 저번에 이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뭐였는지 한번 보게 되면 우리는 뭐 계속 그런 이야기를 좀 해줬습니다. 그죠? 주식 시장에 대한 순환매. 어떻게 시장이 흘러가는지. 자,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주식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2,300개의 종목이 있어요, 시장에. 대한민국에 2,300개 정도의 종목이 물론 뭐 상장 폐지되고 바뀌지만 대표적으로 한국에는 2,300개 정도의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2,300개 종목을 볼 수 있느냐? 전문가들이 2,300개 종목을 볼 수 있느냐? 못 봅니다. 제가 보통 새벽 3시에 자는데 하루에 종목을 500개 정도 보고 잡니다. 저도 2,300개 종목을 보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요, 일주일 내내 밤새야 됩니다. 못 보겠죠. 그래서 항상 뭐다? 여러분들한테 그림을 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SBS 나가서도 유창한 건 아니지만 그죠? 그럴듯하게 필명을 지었죠. 디자인은 문이라고. 그림을 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했던 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 이 이야기는 1년 365일 반복됩니다. 왜냐? 이게 정답이기 때문에. 듣기 싫어도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항상 주식을 할 때 딱 첫 번째 보는 거. 시장이 좋냐 나쁘냐라는 거예요. 쉽죠? 간단합니다. 이 너무나도 쉬운 사실을 개인 투자자들은, 전문가들은 놓칩니다. 시장이 좋냐 나쁘냐 이것만 보면 됩니다. 지금 시장이 좋으냐 시장이 나쁘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어떻죠? 좋죠. 주식해야 되겠죠. 열심히 해야 되겠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달려야 되겠죠. 달릴 시기죠. 간단합니다. 근데 주식시장이 안 좋아. 느낌이 쇠해. 이쪽 저쪽에서 계속해서 나쁜 이야기가 나와. 그런데 내가 손실이 많다고 주식을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돈을 잃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시장을 보자였습니다. 이게 바로 뭐다? 주식시장의 순환매입니다. 시장은 어떻게 올라간다고 했죠? 상승과 하락과 바닥을 지나서 어떻게 한다? 계속해서 순환매로 돌아간다고 했죠. 제 얼굴을 보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죠? 그림 잘 그리죠. 그죠? 항상 시장은 순환매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장을 봤을 때 지금 시장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은 대한민국 시장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최악의 국면을 거치고 어떻게 된다? 시장은 올라오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계좌도 여러분들의 계좌도 열심히 매매를 해야 되는 시기였다라는 거죠. 아, 지금은 위험자산인 주식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한 거죠. 그 다음에 마켓이 시장이 좋구나. ST50K 영어도 잘합니다. 그죠? 주식이 좋구나. 이게 먼저 선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게 뭐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코스피를 살 것이냐 코스닥을 살 것이냐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코스피와 코스닥을 볼 때 매번 보는 게 뭐냐? 수급이죠.
코스피는 누가 사줘야 됩니까? 외국인. 코스닥은 누가 사줘야 돼요? 외국인이 아니고 기관이죠. 그런데 365일 외국인들이 팔고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딱 보다 코스피는 아니구나. 삼성전자는 아니구나. 간단하게 답이 나옵니다. 뉴스에도 맨날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개인들이 대형주 매수하고 있다. 5월달에 개미들이 4월달에 개미들이 전부 다 대형주만 매수하고 있다. 코스피는 아니구나. 코스닥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뭐냐? 이제 섹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 저번 주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발발을 하면서 산업들이 재편이 됐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됐다? 다들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마스크 관련주를 급등을 했고, 진단키트가 급등을 했고, 언택트 관련주가 급등을 했다고 이야기했죠. 맞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주식시장의 순환매, 지금 이런 식으로 돈들이 흘러가는구나, 여러분들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는 거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다? 이미 노출된 제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우리가 주식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싶은 건 주가가 오르지 않았을 때 매수해서 내가 매수한 이후에 주가가 급등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뭐다? 급등한 종목을 매수하니까 올라갈 때는 조금, 반면에 떨어지면 왕창 떨어져 버리니까 먹을 게 없게 되는 거죠. 간단한 논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다? 이런 시장의 순환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은 괜찮구나. 그런데 돈들이 흘러가는구나. 그러면 아직까지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거냐? 언택트 관련주, 결제주, KG니시스, 사이버 결제, 모빌리언스, 다날, 게임주 했죠, 저번 주에. 이런 것들, 아프리카 TV 같은 것들 이후에 그 다음에 도대체 뭐가 움직일 거냐에 대해서 주목을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죠? 저번 주 방송에. 근데 어떻게 됐더라? 바뀌었다라는 거죠. 바뀌었다라는 거지. 어디 갔니? 어떻게 바뀌었다? 이 그림 내가 간단하게 그려놨네요. 이게 핵심이었죠. 항상 뭐다? 주식시장은 항상 한 줄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뭡니까?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됐다? 이제는 시장의 이슈는 뭐였다? 진정되어가는 코로나라고 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지금 시장의 핵심 이슈는 뭐다? 진정되어가는 코로나. 이게 시장의 이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로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처음에 마스크 관련주가 움직여줬고요. 맞죠? 두 번째는 처음에 마스크 관련주가 움직여줬고, 두 번째는 이게 또 흘러가니까 제약바이오주가 움직여줬고, 마지막으로 결제주,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움직여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진정되어 가고 있어. 이탈리아 관광객 들어오라고 뉴스도 들어오죠. 맞죠? 이탈리아, 야 우리 들어와. 지금 안 들어오면 우리 죽을 것 같아. 트럼프, 야 많이 걸리든 말든 일단은 굶어 죽게 생겼어. 한국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거지. 이렇게 갔다가 이제 소멸되는 단계에 왔습니다. 왜? 얘네들은 뭡니까? 얘네들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얘네들은 코로나로 수혜를 받았던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런 애들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진정되어 갑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수혜를 받았던 애들은 어떻게 된다? 이제 안녕, 소멸이 돼버리겠죠. 그리고 새로운 쪽으로 넘어옵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이슈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놓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소멸로 날아오느냐,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 거냐, 우리도 저번 주에 매매를 했습니다. 지금 또 매매를 하고 있고요. 어떤 종목들 매매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게임주 같은 것들도 좀 했죠. 그죠? 뭐 게임주도 했고요. 뭐 유통 관련주 같은 것들도 있을 거고요. 항공주도 있을 거고요. 또 뭐 있습니까? 여행 관련주도 있겠죠. 여행 관련주들도 있겠죠. 여행 관련주들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오는 건 알았다라는 거죠. 이제 비행기가 뜰 거야. 이제 화장품을 살 거야. 이제 뭘 할 거야. 그 철강도
이제 어떻게 됩니까? 기업들이 돌아가니까 원자재도 필요할 거야. 원자재를 사가지고 제품들이 이제 생산이 될 거니까 앞으로 조선주도 좋을 거야. 멈춰있던 미국의 공장 또 돌아가. 자동차도 팔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쫙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속된 말로 얘기하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끝나가고 있는 이 핵심 멘트, 진정되어 가는 코로나를 알고 있었다고 하게 되면 이 종목은 보시면 안 됐었습니다. 마스크 이제 끝났구나. 제약바이오 끝났구나. 언택트 끝났구나. 그리고 제가 금요일날 뭐라고 했다? 야, 다 집어 던져라. 다 집어 던져라. 미련 가지지 마라. 이미 대세는 바뀌었다. 뭐 바뀌었다? 영원한 것은 없어요. 주식시장에서.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영원히 올라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어요. 그런데 뭐다? 아직까지 자기가 물려있다고. 야, 물려있으면 어떡하라고. 대표님, 저는 종목을 매수해가지고요. 주가가 내려오고 있어요. 저는 매수해가지고 물려있습니다. 뭐 어떡하라고. 그거는 당신의 사정인 거지. 주가가 떨어진다는데 계속 매수를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주가가 떨어진다는데 던져야지. 손실로. 손실은 다른 데서 찾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보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매를 못 버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지. 아주 간단한 흐름. 시장은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올 거냐. 그래서 첫 번째는 돌구나. 시장은 진정되었구나. 넘어간다는 것까지는 알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번 주에 대표님 이야기처럼 시장이 넘어가는구나 딱 생각하고 아닌 말로 항공주 산화도 수익, 여행주 산화도 수익, 유통주 산화도 수익, 철강, 조선, 전자 모든 종목들 아무거나 사놓아도 수익이 나는 시장이었어요. 맞죠? 흐름을 보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쉽지 않습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쉬운 거를 전문가는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왜? 이 쉬운 거를 여러분들이 안 따라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뭐다? 확신이 없는 거지. 확신이. 연습이 안 되어 있는 거지.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거지.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죠? 항상 보다 크게 그림을 그리자는 겁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은 복잡해지죠. 대표님, 항공주 어때요? 항공주? 대표님, 여행주 어때요? 여행주? 철강주 어때요? 전자기기 어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제 한국의 산업 구조가 되겠죠. 과연 우리나라가 항공산업이 시장이 좋았을 때 성장할 수 있는 회사라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항공산업이 내국인과 외국인들 인천공항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우리나라가 동아시아의 허브냐, 허브공항이냐? 정말로 우리나라가 이 여행 관련주들이 성장주여서 해외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을 데리고 사업을 하고 있느냐라고 본다고 하게 되면 말이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된다? 한국의 산업 구조상 뭐다? 내수주에 가깝고 성장주가 아니고 뭡니까? 가치주에 가까웠다는 거죠. 또한 진정되어가는 코로나가 있기는 합니다만 뭐다? 단기적으로 얘네들이 실적이 발생할 수 있냐라는 거지. 그런 부분에서는 쉽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 정부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정부가 유통이나 항공이나 여행에서 지원을 하는 게 성장을 보고 지원을 하는 거냐? 아니면 속된 말로 빵구를 메꾸려고 메꿔주는 거냐? 라는 것도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죠. 과연 철강과 조선이 원래 우리나라가 잘 나갔는데 작년에 잘 나갔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망해가지고 떨어졌다 라고 하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아니거든요. 시장은 이게 전부 다 전제들이 깔려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는 이미 정해져 있단 말이죠. 향후 5년간은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은 제가 정해져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철강조선은 이미 10년 전부터 뭉개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중국 때문에. 맞죠? 중국 때문에 이미 문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산업 자체가 뭐다? 하향하는 종목이었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더 급락을 했던 거고 너무 급락 많이 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진정되어 있으니까 올라오는 거죠. 항공유통,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업종 섹터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급락했다가 이슈가 나오니까 단기적으로 올라오는 거지만 다시 올라가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우리가 진정되어가는 코로나와 한국의 기본적인 산업의 방향들, 그 다음에 산업 구조를 조금만 이해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뭘 해야 되느냐라는 거지. 뭡니까? 대한민국의 1등 기업. 제가 항상 삼성전자 강조하는 대한민국의 1등 기업이 뭡니까? 삼성전자. 전자. 결국은 뭐다?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대표님, 왜 삼성전자가 또는 IT 종목들이 언택트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죠? 아니. 왜 코로나가 진정되어 가면 전자기기 관련 종목들이 혜택을 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핸드폰이 안 팔렸어요. 응? 전자기기 노트북도 안 팔렸어요. 공장들이 다 멈춰가지고요. 지금 부품이 없어서 사실은 제품들도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제품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온라인 교육에 관련된 패드 같은 종목들은요. 상당수가 모델들이 다 품절입니다.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상당수가 모자릅니다. 왜? 해외 쪽에서 부품을 가져와서 조립을 해가지고 만드는데 모든 판로들이 다 막혀 있다라는 거죠. 또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나가니까 핸드폰도 최악의 시장이죠. 그런데 전통적으로 뭐다? 전자기기는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탑픽 업종입니다. 삼성전자가 한국을 먹여 살린다고 하더라도 코스피를 먹여 살린다고 하더라도 절대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향후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사람들이 활동을 한다.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옷도 사 입을 거고 음식도 사 먹을 거고 쇼핑도 할 거고 여행도 갈 거고 자전거도 탈 거고 핸드폰도 살 거고 차도 살 거다. 또 무역이 다시 늘어나면서 원자재인 철강제도 올라올 거고 또 이동해야 되니까 조선주나 운송 관련주, 뭐 해운주들도 움직일 거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만은 우리 입장에서 뭐다? 주가가 급락을 해서 잠깐 올라오는 게 아니고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게 우리한테는 필요하다라는 거지. 특히 우리같이 초보들, 직장인들, 매매를 못하는 사람들. 대표님, 저 오늘 매수했는데 못 팔았습니다. 항공주 어느 날 아침에 불도 급등했어요. 샀습니다. 급락했어요. 대표님, 다시 올라올까요? 안 올라와요. 왜? 성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 향후에 좋아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런 종목을 잡으려고 하니까 결국 뭐더라? 이게 전부 다 IT가 돼버렸던 거죠. 이렇게 또 분위기가 불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뭡니까? 게임주 같은 종목들을 어떻게 했어요?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했다? 매수를 했다? 수익이 났네? 매도해버린 거야. 왜? 딱 보니까 계속 갈 것처럼 안 보이거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도 이 성장주가 아니거든. 그런데 내가 저점에서 매수했단 말이야. 아, 시장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 시장이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또 여기 갔다가 또 여기 갔다가 또 여기 갔다가 계속 돌아다녀요. 그래서 매수는 잘했어. 매수했는데 수익이 났어. 근데 뭐다? 계속 갈 거라고는 안 보이는 거지. 매도를 해버린 거지. 그런데 전기전자는 어떻게 된다? 내가 보기에는 아니거든. 여전히 대한민국의 경쟁력 1등은 뭐다? 첨단 산업의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거고 여전히 뭡니까? 전기전자의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거거든. 전기전자는 홀딩을 잡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됐다? 오늘 넷패스 같은 종목들도 안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장중에 6% 급등이 나왔죠. 맞죠? 안 갈 것처럼 보였지만 급등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이제 이런 순환매의 모습들이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저번 주에 대놓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언택트 관련주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딱 오르지 않은 섹터가 딱 3개가 있었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특히 바이오주 같은 종목들은 미친 듯이 날아갔는데 오르지 않은 종목들이 있었어요. 뭡니까? 일단 전기전자 죽어도 안 올라와. 뉴스에서 그런 뉴스까지도 나왔습니다. 저번 주에. 전기전자 배신하다. 한국정시. 죽어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 주가가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여기 매수하는 거예요. 왜? 삼성전자가 안 올라가니까. 삼성전자가 올라왔다가 안 올라가니까 나머지 쫄병들도 계속 여기 멈춰 있는 거야. 또 뭐 안 올라왔어요? 5G. 5G는 왜 안 올라왔습니까? 5G는 연초에 너무 많이 올랐다가 조정이 좀 나온 거죠. 그리고 계속 하는 거야. 안 가는 거야. 안 가. 또 전기차. 전기차도 사실 우리가 일주일 만에 지금 35% 수익인 거지.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전기차 사가지고 사람들이 저한테 긴가민가 했지 않습니까? 대표님 전기차 갑니까? 대표님 전기차 어제 매수했는데 조금 손실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에코프로비에 현재 40% 가까이 수익되나 모르겠다만은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비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기억나시죠? 대표님 전기차 갑니까? 어디서 매수했어요? 여기 매수. 매수해가지고 며칠을 못 버티는 거야. 주가가 안 가는 것 같거든. 근데 어떻게 됐다? 지금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1조짜리 종목으로 수익률 30%, 40%, 50% 내본 적 없으시죠?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으로. 셀트리온 빼고는 없겠죠.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왜 이렇게 올라왔느냐? 안 움직였으니까. 다른 종목들은 코로나 이후에 올랐다가 날아가는데 이 전기차 종목은 뭡니까? 올랐다가 어떻게 된다? 빌빌 되고 있었던 거죠. 서진 시스템 같은 종목들. 서진 시스템 같은 종목들. 다른 종목들은 전부 좋아가지고 날아가는데 지 혼자 주가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5G 종목들. 그런데 우리는 뭘 주목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장은 대표님 순환매라면서요. 마스크가 움직였고요. 필터 관련주가 움직였고요. 바이오 종목이 움직였고요. 결제주가 움직였고요. 공인인증서 관련주 종목들도 움직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언택트 관련주가 한 바퀴 쫙 돌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코로나가 끝났어요. 코로나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새로운, 여기까지는 코로나의 수혜주였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수혜주, 코로나의 수혜주. 그러면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봤던 업종들이 또 움직입니다. 돈들이 돌아가더란 말이지.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뭐다? 다음부터 봤더니 5G가 안 움직였어. 5G가 안 움직였어. 그냥 간단해요. 5G가 안 움직였어. 전기차가 안 움직였어. IT가 안 움직였어. 대한민국의 몇십 개의 섹터 중에서 유일하게 움직이지 않은 섹터가 뭐더라? 딱 3개. 5G, IT, 전기차. 내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야, 주식은 오르지 않을 때 사가지고 지루함을 견디면 대박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시장은 코로나가 되기 때문에 언택트에서 이제 넘어올 거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이 3 섹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내 입장에는 말을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야겠어요? 당연히 사람들한테 보유하고 있으면 야, 버텨라. 기다리면 올 것이다. 없는 사람들한테는 매수하세요. 그래, 우리 이번 주에 다 매수한 게 뭐다? LNF, 에코프로, 명성 TNS, 풍국주정, 전기차, 수소차, 네페스, 유진테크, 그죠? 전부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 다 샀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더라? 역시 돈들이 돌고 돌아가지고 전기차 먼저. 전기차 파동, IT 파동, 오늘 5G 파동. 다 돌아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이 3개 종목이 뭐더라? 대한민국의 핵심 사업이더라는 거지.
오지도 핵심 사업이고 전기전자도 핵심 사업이고 핸드폰도 대한민국에서 1등이고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사업도 마찬가지고 다 뭐더라? 정부에서 밀어주고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먹거리고 계속해서 뭐다? 얘네들이 한국을 먹여 살릴 종목이더라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된다? 잡아줬어야 되는 거죠. 주가가 안 간다고 울지 말고 움직이지 않았을 때 야 이게 기회구나. 계속 노려보다가 움직임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아 당겨줘야 된다는 거죠. 속된 말로.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했던 그대로 했다는 거죠. 쉽죠?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몇 프로 수익? 40에서 50% 수익. 이번 주 매도한 종목 한번 다시 한번 읊어볼까요? 1200명 카톡방에 완벽하게 공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1200명이 지금 카톡방에 앉아 있고요. 무료방에. 제가 거짓말을 한 부분들이 1도라도 있으면 이야기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상용으로. 없죠. 우리가 지금 매매하는 방법이 뭐냐면 FM 매매 방법이에요. 보유 종목 중에 잡주 없고요. 테마주 거의 없고요. 대부분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고요. 대부분 만원짜리 이상 중형주고요. 기관들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이고요. 미래 성장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더라? 급등이 잘 나오더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라는 거죠. 우리 이번 주에 매도한 거 유진테크. 다시 한번 볼까요? 얼마나 급등을 했는지. 유진테크. 테스. 상하프론테크. ENF 테크놀리지. 후성. LNF. 모터렉스. 슈피겐코리아. BH. 안 팔아도 되는 종목입니다. 풍국주정. 명성TNS. 일진다이아. 이노메트리. 에디테크놀리지. 다 어디서 샀다? 매수한 지 다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매수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다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종목 사면 될까요? 여기서? 안 되겠죠? 우리는 그 다음을 또 기다려줘야 되겠지. 어떻게? 한번 올라갔다가 눌러주고 다시 한번 오르는 눌림목을 한번 잡아줘야 되겠죠. 그죠? 눌림목을 한번 잡아주고요. 라인 잡아봐야겠죠. 그럼 매수 타점 어디다? 한번 눌러줬을 때 3만원 초반에서 다시 매수해서 상승을 기다리면 되겠죠. 왜? 여전히 기관들 외국인들 매수하고요. MACD 좋아 보이고요. 차트도 완벽하죠. 그리고 예전에 과거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이 종목이 엄청 잘 갔던 종목이었죠. 왜 잘 갔겠습니까? 실적이 좋아서 잘 갔는데 실적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던 거고 다시 뭐다? 본인의 갈 길을 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잡아야 되는 종목들 뭡니까?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이전에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이 뭐였냐라는 거야. 기업이라는 게 회사라는 게 삼성전자가 갑자기 잡주가 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3년은 갑니다. 잡주가 갑자기 우량주가 되지 않습니다. 기업이라는 게 운영을 해보면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의 팁을 더 드린다고 하면 대표님 도대체 어떤 종목이 진짜 좋은 종목입니까?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 시장에서 신고가를 달리던 종목. 너무나 잘 갔던 종목. 왜 잘 갔겠느냐라는 거지. 이때 모든 종목이 잘 갔느냐? 아니거든. 그럼 이때 다른 종목들이 잘 갔느냐? 아니거든. 이때 잘 갔던 애들은 다 이유가 있어가 잘 갔다라는 거죠. 주가가.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주가가 하락했다가 이제 뒤늦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팁. 코로나 이전에 주식시장을 주목해보자라는 거죠. 에코프로비엠. 그럼 어땠겠습니까? 에코프로비엠이 갑자기 좋아진 거라 보입니까? 틀렸습니다. 제가 SBS 방송 나가기 전에 방송에서 에코프로비엠 엄청나게 자랑을 했겠죠. 왜? 근데 에코프로비엠 우리 어디서 샀습니까? 근데 여기서 샀거든요. 매수. 내 매수하고 에코프로비엠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난 100% 수익 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매도했어요. 아깝다 그러면서. 그리고 어떻게 했다? 빠졌죠? 다시 매수. 밑에서 못 잡았습니다. 여기서 매수. 다시 올라. 급등.
코로나 사태 이전에 시장을 주목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5G 같은 종목들도 어떻게 됩니까? 5G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물론 과거에 한번 눌러줬다가 왔지만은 코로나 사태 이전에 5G도 사실은 상당히 잘 가고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잘 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다? 코로나 터지면서 급락이 나온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잘 갔습니다. 재밌는 거는. 결국 뭐다? 시장에서 성장성이나 수급, 실적, 뭐다? 기본 베이스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지. 주식을 할 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잡는 게 뭡니까? 가치 분석, 기술 분석, 수급 분석 아닙니까? 과정이 중요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정이. 우리는 그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다만 뭐다? 대부분의 사이트나 전문가들은 뭐다? 당장 회원 수급이 급하니까, 당장 빨리 뽑아야 되니까, 나처럼 그냥 좋은 종목 추천해가지고는 한계를 느끼는 거지. 그리고 뭐다? 사람들이 망해서 나가면 또 꼬셔가지고 채워 넣는 거지. 왜? 쉬지 않고 사람들이 계속 빠져나가거든. 뽑아놓으면 한 몇 개월 있으면 또 나가고. 그럼 또 뽑아야 되는 거지. 우리는 그런 스타일 아니죠. 우리는 왜냐면 잘 안 나가니까. 들어오면 그냥 붙박이 버리니까. 여러분들 매매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얘도 시간이 벌써 없네. 아이고,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갑니까?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뭐다? 핵심 종목은 저는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이야기했던 거 그대로입니다. 저는 뭐다? 여전히 6월달 시장도 뭐다? 5G, 전기차. 지금 당장 사는 건 아니지만요. 그 다음에 뭐다?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코로나 터지기 전에 얘네들이 대장주였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영원불변의 법칙. 옆에서 잡주들이 날뛰고 수익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자는 거예요. 갔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대박 났잖아, 솔직히 대박 났지 않습니까? 그죠? 진짜 대박이 났지 않습니까? 이해되죠?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조금 걱정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다음 이야기인데, 좀 다른 이야기인데, 요거는 사실 무방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항상 걱정하는 거는요, 저는 일단은 좀 솔직하게 이제 표현을 하는 스타일인데요. 무료 방송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야, 시장이 좋아. 매수할 종목이 많아. 당장 오면 수익 내줄게.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그죠? 그런 성격이 아니죠. 그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가 오늘 장막판에 많은 종목들을 차익을 해버렸습니다. 현금을 만들자고 했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좀 했냐면 시장이 너무 달린다는 느낌이 조금 들었습니다. 과열이 되고 있다라는 거.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요거 보여줘도 되나 모르겠네. 보여줘도 상관없겠죠. 그죠? 제가 주식 화면입니다. 장중에 이제 제가 보는 화면인데 저는 항상 화면을 구성을 좀 이런 식으로 해놓습니다. 뭐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섹터로 묶어놓습니다. 수소차, 뭐 전기차, 뭐 5G, 엔터미디어. 그래서 어떨 때는 화면이 가득 찰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죠? 뭐 남북 경협주 이렇게 타기도 하고요. 뭐 대형주 이렇게 차기도 하고요. 화면이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매매를 하다 보면 제가 가끔씩 우리 방 회원들한테도 올려줍니다. 가득 찰 때가 있는데. 지금 제가 왜 오늘 매도를 했느냐. 갑자기 장 끝나기 전에 오늘 어제 한 열 몇 개 종목을 차익을 했습니다. 그죠? 어제 이번 주에 매도한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12, 13, 14, 15. 많이도 했다. 그죠? 바빠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문자 보내다가 시간 다 보냈어요. 그죠?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차익을 했느냐. 똑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바이오주 거의 없죠, 그죠? 내가 보기에는 다 돈 것 같아. 돈들이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계속 돌잖아, 돈들이. 근데 내가 보기에는 뭐더라? 한 바퀴 다 돈 느낌이야. 한 바퀴 다 돈 느낌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돈들이 돌 만큼 다 돌아버렸다라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제 살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리가 덤성 빈 곳이 있는 거죠. 이건 팁이에요. 제가 매매할 때, 장중에 실전 매매를 할 때요. 딱 보다 더 이상 돌아갈 자리가 별로 없구나. 이제 돈 돌아갈 것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이 된 거죠. 뭐다? 조금은 시장이 쉬어갈 타이밍이 오고 있다라는 거. 6월 달에. 왜? 너무 많이 올랐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서 분명히 실물 경기의 타격인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온 거죠. 왜? 내가 벌써 대박이 났는데, 내 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대박이 났는데, 무방에 있는 사람들, 카톡방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대박 났는데. 대박 났잖아. 그죠? 카톡방에서 2주 동안 한 20개 종목을 추천했는데 19개가 수익인데, 한국화장품 한 개만 지금 살짝 빠졌죠? 손실 종목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무료 카톡방에 20개 가까이 종목을 추천해드렸어요. 2주 동안에 19개가 수익입니다. 근데 너무 많이 올라온 거죠. 조금은 6월달 시장은 사실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만약에 시장이 조정이 나왔다, 얼마나 좋냐라는 거죠. 제가 오늘 했던 이야기 장중에 기억납니까? 네페스 급락해라, 네페스 급락해라, 네페스 급락해라. 급락하라는 거야. 장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서진 시스템 급락해라, 서진 시스템 떨어져라, 떨어져라. 왜 떨어져라 했습니까? 제가 더 사야 되니까. 주식이라는 건 항상 내가 사고 난 다음에 올라야 돼. 내가 서진 시스템은 오늘 또 매수하고 어제도 매수하고 저번 주도 매수를 했다 칩시다. 그럼 내가 보기에는 덜 샀거든. 근데 주가가 막 올라가. 대표님, 서진 시스템 가지고 있는데 주가가 막 급등합니다. 좋아 죽겠습니다. 그건 초보들의 이야기고, 100만 원 샀는데 주가가 급등하면 뭐가 좋습니까? 속된 말로 많이 샀는데 주가가 급등해야지. 맞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서진 시스템 보고 올라가는 걸 보고 사람들한테, 야, 이거 서진 시스템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더 사야 되는 거니까. 제가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느냐, 6월달 시장 사실은 조금 쉬어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6월 시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쉬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간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목들도 내려오죠. 슬퍼해야 됩니까? 아니죠. 땡큐죠. 땡큐잖아. 내가 못 잡았던 종목들, 우리가 돈이 없어서 매도 차익했던 종목들, 예를 들면 뭐 LNF도 마찬가지고, ENF 테크놀리지 팔고 났더니 더 올라가죠. 유진테크 계속 올라가죠. 미치겠죠. 돈이 없어서 팔았습니다. 돈이 10원도 없어요. 전 종목을 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다 수익이니까. 20개 종목을 들고 있는데 20개 종목이 다 수익이니까 팔았어요. 너무 아쉬워요. 근데 6월달에 만약에 시장이 조정이 나오고 종목이 떨어지면 뭐 해야 됩니까? 시장이 떨어진다고 슬퍼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웬 재수? 어이구야,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 다시 내려오네? 땡큐 아닙니까? 땡큐. 그렇게 시장을 보셔야 되는 거죠. 뭘 잡아야 되겠습니까? 시장이 내려왔다고, 먹을 게 없다고, 살 게 없다고, 당장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고, 또 1,000원짜리 종목들, 테마주들, 이쪽 저쪽 불명명한 곳에서 막 던져주는 종목들, 단타 종목들, 박수치는 종목들 사가지고 돈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우리는 그냥 우리 갈 길 갑니다. 뭐? 정부 정책, 실적이 좋은 애들, 기관들, 외국인들 매수하는 애들, 향후에 성장성 있는 애들, 뭐? 전기차, IT, 5G. 떨어지면 땡큐하고 주워담으면 또 어떻게 된다? 3개월 코스, 3개월 코스. 분기별로 끊는 거죠. 또 한 번 보다 대박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현금을 조금은 만들었습니다. 왜? 많이 벌었거든. 더 벌려고 하게 되면 항상 과욕이, 욕심이 망하게 하거든. 대표님, 저는 주가가 엄청, 이제 원금 찾았습니다. 저는 대표님 아직 못 벌었습니다. 올라왔잖아.
본전 찾았잖아. 좀 기다려가지고 한 번 더 레벨업 하면 되는 거지. 한 달에 원금 5% 벌면 1년이면 100%고요. 3년이면요 600% 가까이 된다고 했죠. 맞죠? 누적이기 때문에. 한 달에 5% 버는 거 종목 5% 상승 너무나 쉽습니다. 대표님 종목 매수해가 5% 수익만 내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5년 내내 종목 매수해서 5% 수익 너무 쉬워 보입니다. 왜? 매일매일 급등주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놈의 시장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개미들 중에 성공한 개미가 한 명도 없다라는 거. 5% 수익을 너무 쉽게 본다라는 거. 쉽습니다. 안정적인 종목들 우량주 사면요 마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천천히 매수하면 사놓고 그냥 던져놓으면 지가 알아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개미들을 망치는 거고요. 유튜브가 개미들을 망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걸 실현하고 있다라는 거지. 지금처럼만 하면 된다라는 거지. 옆에서 떠들거나 말거나. 제가 자랑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제가 대한민국 1등입니다. 그 어떤 사이트나 그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방에 있는 회원들 계좌 전부 다 까놓자고 하더라도 제가 1등입니다. 이 이야기 녹화해가지고 어디에 가가지고 퍼뜨려도 상관없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왜? 다 우량주만 하니까. 우량주를 하는데 재밌는 거는 뭐다? 잡주보다 수익이 더 나온다라는 거죠. 6월달 시장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기회로 잡으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렇게 좀 이야기 들고 10분만 한 개만 더 이야기할게요. 매번 시간이 짧아가지고 사실 한 3시간씩 방송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요. 두 번째, 이건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이것도 나중에 이야기하고. 이거 참 허접하게 만들었네, 그죠? 이 잠깐만 이야기할게요. 이거. 사람들이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해요. 대표님 아침에 종목 매수했잖아요. 오늘 아침에 예를 들어가지고 모터렉스를 딱 매수했잖아. 오늘 모터렉스 급등 나왔잖아요. 모터렉스를 딱 매수했어요. 한 10분 지나니까 모터렉스 급락합니다 그래요. 딱 봤어요. 매수가 대비해서 10원 빠졌더라. 0. 몇 프로 빠졌는데 급락했대. 좀 있으니까 대표님 모터렉스가 안 올라가요 그럽니다. 주식을 왜 하는 거야? 불안해서. 그렇게 불안하면 주식 하지 마세요. 저는 주식 추천 안 합니다.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무료방도 정혜원방도 항상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식 회원이 그만두겠다 그러면 찬성합니다. 불안하면 주식 하시면 안 됩니다. 은행 가시면 됩니다. 그럼 불안한데 왜 주식 힘들게 합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하지 마십시오. 주식이라는 거, 공부라는 거, 회사라는 거, 하물며 수영이라는 거, 연애라는 거, 모든 것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마련입니다. 그 스트레스 없이 매매를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물며 펀드를 넣어놔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멘탈 잡으십시오. 두 번째, 주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매수했어요. 조금 여유있게 지켜봐야 됩니다. 물론 급등주는 아니겠지만 저같이 우리처럼 우량주 매수하는 사람들은요 조금 여유를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매수하자마자 30분을 못 기다리고 주가가 안 올라오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신데 강원랜드 가십시오. 카지노에 동전 넣고 땡기면 30초 안에 결과 나옵니다. 뭐하러 자꾸 주식을 하고 있어. 그죠? 여유를 좀 가지고 매매하라는 이야기 좀 해드리고요. 갑자기 좀 보여가지고 시간이 부족하네. 그 다음 하나만 더. 요건데 요거는 이제 실전 매매입니다. 오늘 또 그렇고 최근에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모르는 게 하나가 있는데 요거 하나만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아침에 제가 매수 의견을 냅니다. 대표님, 제가 아침에 매수 의견을 냅니다. 집중. 야, A라는 종목을 8,000원에 매수합니다. 라고 아침에 문자를 보내요. 아침에 주가가 8,000원. 여기서 매수 의견을 보내요, 제가. 그런데 한 분이 바빠가지고 매수를 못한 거야. 자기가 아침에 바빠서 주식을 못 산 거지.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은 사가지고 수익이 났겠지. 근데 자기는 오후에 들어온 거야. 오후에 딱 봤는데 주가가 8,000원이야.
문자를 보니까 아침 9시에 문자가 왔어. 8,000원의 매수. 근데 오후 2시에 딱 보니까 문자를 보니까 매수가 딱 왔네. 본인이 딱 매수를 한 거야. 아, 대표님이 8,000원에 매수하라고 했으니까 8,000원에서 매수한 거지. 그런데 자기는 딱 매수하니까 주가가 딱 떨어져. 뭐야? 같은 가격이라도 주식이라는 건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추세라는 게 있어요. 아침에 올라갈 때, 주가가 올라갈 때 8,000원이 있고요. 주가가 떨어질 때 8,000원이 있습니다. 주식을 보실 때, 시장을 보실 때, 매매를 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추세라는 게 있고 흐름이 있습니다.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추세를 보시는 거예요. 아, 올라가는 추세구나, 내려가는 추세구나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매수입니다. 우리가 종목들을 매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종목들을 매수할 때도 절대적으로 제 방에 금지어 첫 번째, 물타기. 말 나오면 바로 한 소리 합니다. 아무리 종목을 매수해가지고 악재가 나오고 재수가 없고 또는 실패해서 손실이 커지더라도 물타기는 안 합니다. 왜? 야, 떨어지는데.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데. 추세가 떨어지는데. 내가 매수해서 대표님 손실입니다 라고 해서 추가 매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손실이 나옵니다. 추가 매수할 돈이 있으면 올라가는 종목 사면 되잖아. 어떤 종목을 내가 매수를 해가지고 물렸단 말이야. 손실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머리가 아프단 말이지. 근데 여기서 물타기 하면 어떻게 돼요? 추세가 떨어지는데. 살 수 있는 돈이 있으면 다른 거 사. 다른 거 사서 이거 올라오면 샘샘이 해가지고 여기서 500만원, 여기서 500만원, 1000만원 가지고 새로 도전하면 되잖아. 그런데 500만원 매수해가 손실이라고 500만원 더 샀다가 어떻게 된다? 지하 10층까지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물타기는 안 된다는 거. 어떻게 된다? 시간적인 흐름도 있다. 같은 가격이라고 오전 9시 매수, 오후 2시 매수 다릅니다. 오전에 매수 가격을 안 준 종목이 오후에 매수 가격을 준다고 해서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격이 중요한 게 뭐고? 아니고 추세를 보고 매매하는 거죠. 두 번째, 주식시장의 흐름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인다? 제가 좀 정해드릴게요. 잠깐만 변경할게요. 주식시장은요, 항상 똑같습니다. 이렇게 움직여요. 이게 뭐냐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큰 손들도 점심시간에는 쉽니다. 주식시장은요, 항상 오전에 파동이 나오고 오후에 파동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아침에 장 땅 시작하면 주가가 올라옵니다. 뭐 뉴스가 나오겠죠. 왜냐? 3시 반에 장이 끝나고 3시 반부터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여러 가지 뉴스들, 미국의 시장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오전 9시 장이 딱 시작하면 바로 주가가 영향을 받습니다.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고요. 떨어지는 종목들도 있겠죠. 하지만 이 종목이 계속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논리는. 어떻게 움직인다? 아침에 반짝 움직이고요. 어느 정도 종목이 고점을 딱 치고 난 다음엔 어떻게 된다? 주가는 살짝 빠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10시 반 정도 되면은 주가는 횡보를 합니다. 그리고 언제? 오후 2시가 딱 되면, 2시 이후가 딱 되면 다시 방향이 나옵니다. 다시 올라갈 건지, 다시 내려갈 건지. 이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항상 오전 배팅을 뭐라고 합니까? 시초가 배팅. 오후 배팅을 뭐라고 합니까? 종가 배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종목이 아침에 올랐다가 쉬어갔다가 오후에 방향성을 보고 매매하는 거지. 아, 내가 관심 있게 봤던 종목이 올랐다가 장중에 쉬어가다가 2시 이후에 장이 끝날 무렵에 주가가 다시 올라가다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날 또 아침에 오르거든. 그래서 추세가 오후 돼서 불뚝 올라오는 애들을 매수를 하는 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종가 배팅한다고 하는 겁니다.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잡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딱 팔아버리는 거죠. 단타로. 그럼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방향성을 확인을 하고 매매해야 되겠지. 그런데 뭡니까? 장중에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주가를 종목을 매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판단이 안 쓰는 거지. 판단이 안 쓰는 거지. 그래서 항상 이야기 드리는 거. 장중에는 원래 매매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집중, 오후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는 우리가 그래서 집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는 어떻게 한다? 주가들이 아침에 쭉 올랐다가 내렸다가 쉬엄쉬엄 하다가 다시 위로 칠 건지 다시 밑으로 칠 건지 애매한 거죠. 근데 저는 오늘 어디에 배팅을 했다? 야, 오후 2시 딱 넘어가니까 내가 딱 보니까 어떻게 되더라? 시장이 여기서 조금 오르기는 힘들다. 좀 너무 많이 올랐다. 야, 오늘 밤에 미국이 빠질 것 같다. 오늘 밤에 미국이 빠지면 금요일이다, 내일. 금요일날은 항상 우리나라 시장이 빠진다. 그럼 내가 어떻게 했어요? 오늘 시장 딱 흐름 딱 보니까 장중에 내 종목이 너무 좋아가지고 안 팔아도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다가 FM대로 오후 됐는데 어떻게 되더라? 수급도 별로 안 좋아. 수급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계속 기관들 매도, 외국인들 매도. 미국 장시도 안 좋은 것 같아. 내일 금요일이야. 2시경에 딱 보니까 안 좋더란 말이지. 그래서 매도 의견을 드린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제 닫아야 되는데 마지막 멘트는 뭐다? 장중에 매매는 하지 말자. 그럼 장중에는 뭐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오후 2시에 어떤 종목을 배팅할 건지 찾아보는 거지. 찾아보는 거지. 야, 내가 오후에 어떤 종목을 배팅할까? 내 종목의 흐름이 오후에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는 시간이지. 점심시간에는 큰 손들도 뭐 한다? 놀고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죠? 그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한 개 6월 달에 테마주 이야기도 조금 하려고 했는데 요거는 좀 시간이 부족하네요. 그죠? 6월 달에 뭐 대북주, 그다음에 정치 테마주가 시장이 조정이 나오게 되면 또 테마주들이 또 움직이지 않습니까? 제가 테마주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항상 움직이지 않을 때 사는 거지. 그래서 6월 달에 만약에 시장이 조정이 좀 나오게 되면 뭐 테마주들도 좀 있는데 그거는 뭐 다음 주에도 시간이 있으니까 또 다음 주에 테마주 이야기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는 또 테마주도 재밌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런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 하나만 또 공지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 회사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SBS 투자의 고수는요. 신청자는 이제 대기 순번으로 넘어갑니다. 죄송하지만 죄송한 건 아니고 그죠? 꽉 찼습니다. 그래서 한 몇 명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내일까지만 정회원을 받고요. 다음 주부터는 대기 순번제를 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만기자, 해지자, 일시 중지자가 발생을 했을 때만 회원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 괜히 있는 척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능력이 안 됩니다. 사람들을 많이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회사에다가 이야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만 가입을 받는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그 이유는 순번제로 진행되는 것까지 공지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 무탈하게 또 뭐 가입을 못 하시는 분들까지도 수익이 많이 나서 기분이 상당히 좋고요. 내일 마무리 잘 하고 또 시장이 나쁘게 되면 또 나쁜 대로 또 항상 돌파구는 있죠. 그죠? 우리가 강점이 그거 아닙니까? 그죠? 남들하고 조금 다르게 매매를 한다. 화이팅 합시다. 아셨죠? 화이팅하고 올해 꼭 우리의 목표 연말에 원금 최소 50%에서 100% 벌기 계속해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저녁들 되십시오. 다음 주 목요일날 찾아뵙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